네, 5.3장 점화관계의 경로합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점화식은 A가 정말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5차원의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 그리고 대수적인 방법으로는 이 점화식의 닫힌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를 대신해서 규칙열의 궤적을 따라가는 경로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 볼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된 규칙 해집합의 가중밀도 VANKRS를 먼저 지시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원소가 GNKRS에 속한다는 것은 자연수이면서 GN에 속하고 모두 3의 K제곱에 대하여 R과 합동이고 모두 2에 대하여 S와 합동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 규칙 해집합의 가중밀도 VANKRS는 자연수 중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을 골라서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취하고 모두 합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지시함수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시함수 1 컨디션 이렇게 생겼습니다. 1 컨디션은 컨디션이 참일 때 1, 거짓일 때 0을 반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 0은 2다. 그리고 X를 이렇게 하면은 항상 0이 됩니다. 왜냐면 0은 2라는 건 항상 거짓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1, 1은 1, X 이렇게 하면 항상 1이 나옵니다. 1이 1이라는 것은 항상 3이기 때문입니다. 또 1, X는 1, 그리고 X 이렇게 하면은 X가 1일 때만 1이 나오고 X가 1이 아닐 때는 1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0이 나오죠. 그러면 이 예시를 바탕으로 위의 내용을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규칙 해집합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 1에 도달하고 다시 1에 도달하는 것은 규칙 해집합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G3에는 1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외사항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 G3부터 셈을 시작해서 Gn의 원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G0로부터 Gn의 원소를 찾아갈 때는 역규칙열의 길이가 n인데 이번에는 G3로부터 Gn의 원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역규칙열의 길이는 n-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G3의 유일한 원소인 8을 초기값으로 하는 길이의 n-3 역규칙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역규칙열에 O'이 m개 있다고 하고 이거 2장과 4장에서 했던 가정과 비슷하죠. O'이 m개 있고 양끝을 포함한 O'의 사이사이에 E'이 A1, A2, A3, AN 플러스 1개 있고 그리고 이 수열 AN의 부분합도 SN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 우리가 2장에서 구했다시피 역규칙열에서 O'이 연속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O'이 m개라 했으므로 O'의 사이사이에 E'이 한 개씩만 있다 해도 E'은 최소 n-1개가 돼줘야 합니다. 그럼 이 둘을 합한 EM-1은 무조건 역규칙열의 총 길이 n-3보다 작죠.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EM은 n-2 이하가 되고 M은 가우스 2분의 n-2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 다음 O'의 사이사이에 E'이 있어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A2, A3, A4, AM은 무조건 0초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끝 그러니까 A1과 AN 플러스 1은 E'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기 때문에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역규칙열들의 집합을 일단 시그마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VANKRS가 이러한 제기 과정을 반복해서 VA0, 3, K0, R0, S0로부터 유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VANKRS는 VA0, 3, K0, R0, S0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점화식을 보면은 여기 개수가 곱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 A의 값이 곱해지는데 이 개수를 모두 곱해서 F라고 따로 두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 N, 3, 그리고 E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A, K, R, S, F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A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짝수역 규칙을 적용할 때는 a의 지수가 2분의 1배가 됨을 알 수 있고 홀수역 규칙을 적용할 때는 a의 지수가 3배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제곱근 a는 a의 3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3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는 a0에 2의 2' 횟수 분의 3의 5' 횟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5' 횟수는 m이라고 아까 정했고 2' 횟수는 총 역규칙열의 길이 n-3에서 5'의 개수 m을 뺀 n-m-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하겠죠. 이번에는 k를 살펴보겠습니다. k는 짝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는 k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는 적용하기 전에는 k 플러스 1이었다면 적용한 후에는 k가 되는, 그러니까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k의 값은 1씩 감소합니다. 근데 여기서 홀수 역규칙 5'의 개수가 m이기 때문에 k는 k0에서 원래 값에서 m을 뺀 만큼, 그러니까 이러한 식이 성립하겠습니다. s를 살펴볼 때는 am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에 일단 5'과 2'을 살펴볼까요? 5'은 짝수로부터 홀수를 만들고 2'은 아무수로부터 짝수를 만듭니다. 즉 5'으로 끝나면 s의 값이 1이 되어야 하고 2'으로 끝나면 s의 값이 0이 되어야 하죠. 이때 맨 마지막 5' 다음에 2'의 개수를 am 플러스 1이라 했는데 여기서 am 플러스 1이 0이면은 즉 맨 마지막에 2'이 없어서 5'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s가 1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것이고 만약에 am 플러스 1이 0이 아니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2'이 한 개 이상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2'으로 끝나서 s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럼 이제 r을 살펴보겠습니다. r의 경우에는 짝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 2배가 되고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 1을 빼고 3으로 나누기 때문에 이건 놀랍게도 역규칙열 함수와 적용 규칙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장에서 유도했던 역규칙열 함수를 이용해도 되겠죠? 역규칙열 함수는 ix는 3의 n제곱분의 2의 sn 플러스 1제곱 x 마이너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3의 n 마이너스 i 플러스 1제곱분의 2의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i 제곱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2장과는 정의가 조금 변했기 때문에 조금 바꾸어 줄 거야 하십니다. 먼저 O'의 개수가 2장에서는 n개였는데 여기서는 m개이기 때문에 변수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 2'의 개수는 우리가 이제 n-m-3이라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관계식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f를 구해야 되는데 f는 이게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그 상황의 a의 값이 곱해집니다. 짝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는 개수의 변화가 없는데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개수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은 이것을 시그마가 아니라 이번에는 파이로 나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수는 계속 곱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더하는 시그마와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파이 홀수 역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홀수의 개수 1부터 m까지 이때 곱해지는 a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했던 것과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곱해지는 a는 a0에 2 그때까지 이거 직전까지의 2'의 횟수와 3의 이거 직전까지의 5'의 횟수 제곱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파이 i는 1부터 m까지 a0에 여기서 역규칙열을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걸 볼까요? 두 번째 거에서 직전까지 O'은 한 번, E'은 S 두 번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i번째 O' 직전까지는 O'이 i-1번, E'이 si 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3의 i-1제곱, 2의 si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f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지수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의 x제곱, a의 y제곱은 a의 x 플러스 y제곱이라는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파이를 시그마로 바꿔서 a0에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2의 si제곱분의 3의 i-1제곱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f의 값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a0, k0, r0, s0의 값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지금 이제 a, n, k, r, s 정보를 주었을 때 그때 가능한 a0, k0, r0, s0 그리고 f의 값이 얼마냐를 묻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적용한 것을 역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했던 관계식을 역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는 역으로 적용할 생각 필요가 없습니다. f는 그냥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대입하고 f를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이러한 관계식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5.4장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이제 지시함수를 복수함수화하고 이것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5.4장 경로합식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이 경로합식을 이번에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지시함수의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컨디션으로만 비워놨던 지시함수의 조건은 사실 두 조건의 연립과 같습니다. 첫째, 역기침결을 따를 조건, 그리고 둘째, 실제로 n은 3에서 이 조건들을 만족하는 값이 존재하는지 그 조건입니다. 먼저 1번부터 고려하는데 1번에서 우리가 아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장에서 역교침결에 따른 조건을 구할 때 역교침결이 O'로 시작하는 경우 x가 짝수이다 이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최종값 x는 8 이미 짝수니까 뭐 역교침결이 O'로 시작하든 E'로 시작하든 상관없이 이 조건은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3.2.1장에서 구했던 이 조건만 고려하면 됩니다. 이게 1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2번 조건에서 실제로 n은 3에서 그러한 값이 존재하냐를 물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S0는 이미 0이나 났기 때문에 K0와 R0만 보면 됩니다. G3는 8인데 8은 모드 3에 대하여 2와 합동이고 모드 3의 n제곱에 대하여 8과 합동인데 이것은 n이 2 이상일 때입니다. 뭐 되긴 하는데 그냥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이런 표현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 말은 즉슨 K는 1, R은 2거나 K가 2 이상이면 R은 8이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값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 컨디션 이것은 이 1번 조건이 만족하고 K 플러스 M이 1이면은 R0가 모드 3에 대하여 2와 합동이어야 하고 K 플러스 M이 2 이상이면 R0는 모드 3의 K 플러스 M제곱에 대하여 8과 합동이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시함수의 그 합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시함수 1a, 1b에 대하여 1a, 1b는 이거는 이제 진리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좋은데 a, b, a가 이거 true false로 할까요? a가 참 b가 참이면 1 곱하기 1이니까 1 a가 참 b가 거짓이면 1 곱하기 0이니까 0 a가 거짓 b가 참이면 0 곱하기 1이니까 0 a가 거짓 b가 거짓이면 0 곱하기 0이니까 0 그러니까 이렇게 두 지시함수를 곱하면 두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1이 되는 그런 지시함수가 만들어지고요. 1a, 1b
더하기로 이번에 연결해 볼까요? 이것도 진리표를 이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A, B, true, false, true, false. A가 참, B가 참이면 1 더하기 1이니까 2. A가 거짓, B가 참이면 0 더하기 1이니까 1. A가 참, B가 거짓이면 1 더하기 0이니까 1. A가 거짓, B가 거짓이면 0 더하기 0이니까 0. 이게 지시함수가 2가 나오면은 지시함수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주고, 그러면은 이것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A와 B 중 하나가 참이면은 1, 둘 다 거짓이면 0. 이것을 반환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와 더하기로 이걸 연결할 수 있겠죠. 여기도 곱하기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이 지시함수를 복수함수화를 해볼 건데요. 복수함수화라는 건 복소수를 이용하는 함수를 뜻합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8번째 보조 정리. 합동 조건 지시함수의 복수함수화입니다. A와 B가 모두 M에 대하여 합동이라는 이 지시함수는 오메가 M제곱이 1이 되도록 하는 1이 아닌 복소수 오메가가 있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직접 대입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볼 것인데요. 그럼 먼저 1번 A가 진짜 모두 M에 대하여 B와 합동이면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M이 A-B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오메가의 A-B제곱은 오메가의 이거를 A-B가 MK가 된다 라고 하면 오메가의 MK가 되고, 이것은 오메가 M제곱의 K가 되기 때문에 오메가 A-B는 오메가 M제곱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M분의 1 시그마 i는 0부터 M-1까지 오메가 M제곱의 KI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서 오메가 M제곱은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 네, M분의 1 곱하기 M 1이네요. 1이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A와 B가 모두 M에 대하여 합동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M분의 1 시그마 i는 0부터 M-1까지 오메가의 A-B제곱의 I제곱은 N분의 1 등비수열의 부분합입니다. 등비수열의 부분합에서 다 1-0b 분의 초항은 i는 0이니까 1이고 1-i의 n제곱, 그러니까 wa-b 공비에 이 총 수의 개수가 m개니까 m제곱을 해주면 이것은 wm제곱의 a-b제곱이니까 1의 a-b 제곱 1이네요. 1. 그래서 여기가 0이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기도 0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값이 0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지시함수로 적절하게 변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이 성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등식 조건 지시함수를 복수함수 해볼 건데요. A와 B가 같다. 이 조건의 지시함수는 이렇게 적분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해 볼까요? 이것도 직접 대입을 해서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2파이 i 제곱 크c a-b d c는 이것은 지수함수의 적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2파이 i 제곱 2파이 i의 a-b 분의 2의 2파이 i c a-b 0부터 1까지 이렇게 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A는 B면은 분모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A는 B면은 이런 변환을 거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0제곱 1. 그러면은 적분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은 A는 B일 때 1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번에 A가 B가 아닐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B가 아니면은 2의 2파이 i의 a-b제곱은 이것을 묶었을 때
2의 2파이 i제곱이 1이란 말이죠. 그러면 1의 a 마이너스 b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항상 1이겠죠? 이것을 대입을 하면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2파이 i의 a 마이너스 b 1 글씨 0부터 1까지 이것이 되어서 복잡하네요. 2파이 i a 마이너스 b 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어 0이 됩니다. 그래서 a가 b가 다르면은 식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시함수가 적절하게 변환되었음을 알 수 있죠. 유도 과정 네 이렇습니다.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8장에서 구했던 이 합동 조건을 이용할 건데요. 여기서 m을 엄청 무한대로 한없이 보내버리면 이것이 a는 b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1. a는 b는 사실 리미트 m이 무한대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1. a는 b와 합동이다. 모두 m에 대하여 이런 게 되겠죠. 그럼 이것은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m분의 시그마 i는 0부터 m-1까지 오메가의 a-b제곱의 i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복소수 오메가를 극형식으로 쓰면 아래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 이런 꼴이 되겠습니다. 이때 드 무합불의 정리에 의해서 오메가 m제곱은 아래 m제곱 코사인 m세타 플러스 i 사인 m세타 이런 꼴로 나오겠죠. 이때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여기서 r은 무조건 1이 되어줘야 하고 m세타는 0이 되어줘야 합니다. 모두 2파이에 대하여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반지름이 1인 원에 이것들이 2파이 등간격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1 오메가 제곱 점점점 오메가 n-1은 복소 평면상에서 반지름이 r은 1인 원에 등간격으로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오메가는 1 코사인 n분의 2파이 플러스 i 사인 n분의 2파이 이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2의 n분의 2파이 i제곱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어디야? 여기죠? 리미트 m이 0으로 갈 때 n분의 시그마 j는 0부터 여기서 허수 단위와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여기는 j로 작성하겠습니다. j가 0으로 갈 때 m-1에 대하여 그래서 오메가 a-b가 아까 2의 n분의 2파이 i a 마이너스 여기 너무 작죠 공간이. 너무 많이 썼네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식 리미트 m이 0과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시그마 j는 0부터 m-1까지 m-1까지 2의 n분의 2파이 i의 a-b j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서 n분의 j를 따로 크시라는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값은 항상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그럼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이제 얘는 이제 이산 변수에서 연속 변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시그마가 아니라 적분을 이용해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2의 2파이 i 크시 k a 마이너스 b 이렇게 아니다 k 없죠. 이렇게 나타나고 d 크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식과 같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